6번 시작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1항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된 문제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행정계획과 관련돼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이 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적정통보 사건이었었죠. 하지만 6번 문제는 조리상의 신청권, 행정계획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사전심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되며 관할관청은 이를 검토한 다음에 그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먼저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아야 되며 그 적정 통보는 법적성 질이 바로 사전결정, 예비결정에 해당을 하는 것이었었고요. 이 적정 통보를 받아야지만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가능성 특허입니다. 언제나 공공사업 이렇게 들어가면 특허라고 했고요. 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됩니다. 자격은 신청권을 말하는 거예요. 적정 통보를 받아야만 비로소 신청권이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허가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서 시설, 장비, 기술 능력, 자본금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A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자 1인을 선정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계획을 고시를 하였다. 갑과 을은 동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관할구역 내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자 1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갑과 을 사이에는 경원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고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순서에 따라서 풀어야 되는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갑이 A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사전심사를 청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사전심사의 결과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통보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고 민원처리법 관련돼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민원처리법에는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사전심사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두 개, 이의신청, 사전심사 이렇게 두 개가 있을 테고요. 둘 다 처분이 아니냐, 대상적격 관련된 논점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제소기간 문제가, 기산점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같이 떠올려 주시고요. 지금은요, 30조 A는 사전심사입니다. 35조 M은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 통보, 결과 통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결과 통보라고 하게 되면 가능 통보가 있을 수도 있고 불가능 통보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 통보에 대해서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제3자 쪽에서 소를 제기하게 될 것이고요. 불가능 통보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되겠죠. 양쪽 상황 비교를 해주시고 민원처리법 제30조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 통보를 한 곳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판례는 가능 통보, 불가능 통보 둘 다 처분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 통보, 불가능 통보를 나눠 살펴볼 수 있다. 판례는 가능 통보, 불가능 통보 모두 다 이유가 뭐냐면 가능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불가능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허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결과 통보에 구애되지 않고 민원이라는 것은 수익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수익적 처분 신청으로 보시면 되고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첫 번째입니다. 사전심사 가능 통보가 나오는 경우에 지금 누가 불복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을이 불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3자 쪽에서 불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가능하겠는가? 반대로 사전심사 불가능 통보가 나왔다. 이때는 당사자 갑 쪽에서 불복을 하게 되겠죠. 둘을 비교해 보시면 둘 다 대상적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능 통보의 처분성은 경우관계에는 제3자 쪽에서 이 가능 통보대로 만약 허가가 나온다면 제3자는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투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해주겠다라는 약속으로 본단 말이죠. 네가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처분을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 허가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의미, 행정행위의 발령에 대한 약속의 의미로서 확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확약은 뭐라고 합니까? 판례가 이것은 확약에 불과한 것이고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확약은 약속만 가지고 권리의무의 바로 변동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약속한 행위가 처분이지 확약 자체가 처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간행 통보를 교수님들처럼 확약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은 처분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거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맺었다면은 과연 불가능 통보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불가능 통보는 이거를 확약으로 봤으니까 확약 거부로 봐야 된단 말이죠. 해주겠다는 약속을 안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확약 거부의 의미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실행위 아니겠습니까? 사실행위인데 처분이 된다면 그러면 형식적 행정행위로 인정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조립식 세트, 조립식 행정쟁송법에 있는 1단계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처분 개념에서 쟁송법적 개념서 취해 주시고 2단계 가서 형식적 행정행위가 당내 위헌 방지 필요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나는 거겠죠. 사전심사 불가능 통보는 민원인이 소송 의뢰를 다툴 때 문제가 될 건데 당사자 쪽이죠. 허가를 신청하는 쪽입니다. 불가능 통보는 확약 거부라고 봐야 될 것이다. 그러면 확약이 사실행위여서 처분이 아니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거부도 사실행위로 봐야 될 거고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원래부터 허가 요건을 모두 다 갖췄단 말이에요. 모두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사전심사 결과 해줄 수가 없겠는데 허가를 해줄 수가 없겠는데 이렇게 결과를 통보한다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또 거부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문제가 된단 말이죠. 허가 요건을 모두 구비했음에도 불가능 통보 나왔다면 정식 처분이 거부되는 나중에 정식 처분이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 장래 위험을 방지하고 건축신고 사건 등에서 판례가 이럴 때 항상 하는 말이 장래 위험 방지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조기에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음 단계 정식 거부 처분 나오기 전에 2단계에서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행정으로서 예외적인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가능 통보는 처분이 아니지만은 불가능 통보는 처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 많이 있죠.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부분도 불복 방법을 그냥 알려주는 고지 이건 사실행위지만 고지 거부 이거는 처분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 이것은 사실행위지만 하지만 수리 거부는 처분이 될 수 있다. 사전심사에서 가능 통보는 처분이 아니지만 불가능 통보는 처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등장한다는 것.